자, 계속해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를 계속 했을 경우 이제 구조물의 수명 상태를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보자. 사용 시간. 건물은 완공이죠. 개통이에요. 완공이 되면은 완벽한 상태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상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우리가 건물이 보수 보관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건물의 폐기가 일어납니다. 건물의 상태가 제로가 되니까 건물이 더 이상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 이게 떨어진 상태를 보수 보강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유지관리의 목적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다가 여기서 다시 보수 보강을 하면 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수 보강을 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보수 보강을 해도 이 원래 상태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상태를 좋아지긴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 열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수 보강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서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 연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구조물을 유지관리하고 보수 보관을 한다면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건 사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구조물의 용도가 변경됐다던가 이럴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상태를 점검해서 상태가 안 좋아 있으면 더 좋아질 수 있게 할 수가 있고, 상태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무런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건 사고가 있으면 이 지점에서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보수 보강 시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보수 점검을 통해서 보강하거나 보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을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기간이 몇 번 없었을 때, 계속적으로 보수 보강을 했을 때 이렇게 사용 연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전점검의 종류는 첫 번째로 초기 점검이 있습니다. 초기 점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기 점검은 우리가 준공한 뒤에, 건물이 완성된 뒤에 이제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점검해서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초기 점검을 하는 이유, 목표를 보게 되면 이게 법규가 있어요.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에 따라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상태를 알아야 자료로 남겨 놓아야 후반부에 이제 뒤에 이제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 안전 점검을 할 때 초기 상태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 상태, 문제점을 확인한 뒤에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라고 할 때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게 되죠. 준공 승인, 사용 승인이 나지 않게 되죠. 준공하고 사용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준공한 뒤에 6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준공한 뒤에 바로 초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후 진행되는 점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고 그래야 뒤에 원래 상태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정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으로 해서 초기 상태의 기록을 남겨두는 그런 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정기 점검을 합니다. 정기 점검.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보면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회 실시해서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단 유관 검사를 합니다. 숙련된 기술자 유관 검사를 통해서 뭐 균열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사용성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6개월에 사용 승인일부터 6개월에 1회씩 실시하니까 초기 점검, 앞에서 했던 초기 점검의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건물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건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유관 검사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을 유관을 통해서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진단 장비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정밀. 아까 정기 점검하고 비슷한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상태가 변화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 상태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점검하기 전에 이 건물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 구조 검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구조 해석을 통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이 우리가 해석한 자료, 검토한 자료가 현장 상태와 맞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지를 측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 뿐만 아니라 진단 장비, 간단 진단 장비로 측정을 합니다. 그 정밀 점검에서는 우리 내진 설계 여부에 따라서 그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등급은 내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부터 B, C, E, D, E 등급. 그래서 이 정밀 점검할 때 건축물이 있고 그 외에 시설물이 있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년, 3년, 2년, 3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건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주 점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만큼 노후화가 빨리 일어날 수가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인명피해가 직접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시설물의 탈락이나 아니면 떨어짐 이런 것들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구조 설계를 할 때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얘는 보통 시공회사에서 경험에 따라서 탈부착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점검이 있습니다. 긴급 점검은 우리가 정기 점검, 정밀 점검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건물을 지도하는 행정기관들이 있어요. 이 행정기관들이 이번에 무슨 문제로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정기 점검 기간이 아니어도 점검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상 점검과 특별 점검이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계획적 점검입니다. 예전에 강변에 있는 고층 건물에서 심각한 진동이 사용자에 느껴져서 그때 이제 정기 점검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구조 손상은 원래 손상이 없을 상태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조 손상이 심하게 되면 건물이 이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을 사용 금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죠.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사용했을 때 손상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풀어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있으면 보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수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여기서 이제 보수나 또는 보강을 실시하고, 이 점검했을 때 손상 점검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승인을 내면 됩니다. 네, 특별 점검은 사용자가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는 매니저들 있잖아요. 건물 매니저들이 볼 때 우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긴급 점검을 시작합니다. 정기 점검 기간이 아니라도 결함이 그러니까 관리자가 볼 때도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진짜로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긴급적으로 점검을 시작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것들을 우리 긴급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 안전 진단은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6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정밀 점검 또는 정기 점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앞에 측정 장비를 많이 이용해서
결함 부위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 내력 평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부재 내력 평가. 부재 내력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구조 부재들이 있죠. 기둥, 보, 벽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하중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이 정도의 하중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콘크리트의 사이즈나 재료나 강도를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변하지 않고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보수나 어떤 보상을 통해서 부재력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 안전 진단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 진단보다는 중요한 세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진단이라고 비해서 특수 장비라고 하면은 앞에서 설명한 비파계 여러 가지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진단에 대한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자,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정밀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통해서 결함이 있는지, 결함의 범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기 점검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상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결함이나 범위가 판단되고 그걸 통해서 보수 보강을 했을 때 보수 보강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범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또 정밀 진단 또는 정기 진단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보수 보강 부분들이 잘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진단들 있잖아요. 안전 진단들은 건물의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밀 안전 진단은 안전성을 평가하는 게 다른 안전 진단과는 달라요. 이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건물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건물의 남은 수명이 어떠한지 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이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가 필요한 그런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안전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규를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안전 법규가 있어서 뭐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보게 되면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점검 대상들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가군, 나군에서 1종 건물, 2종 건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얘는 차이를 보게 되면 21층 이상 5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는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다시 말해서 일종 건축물이 더 안전성을 관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더 큰 건물들을 우리가 1종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물을 2종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 플러스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역, 그 다음에 관람장, 상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종, 2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등급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정기 점검할 때, 정밀 점검할 때 등급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A급부터 D급까지 있는데 A급은 당연히 최상의 상태, 초기 상태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를 A급이라고 하게 되고, B급은 이 보조부재, D급, C급과 주요 부재의 차이는 보조부재에 대한 결함이 있을 때, 주요 부재에 대한 결함이 있을 때, 보조부재는 하중을 받는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니라 있는, 사용할 때 또는 구조 부재를 곁들일 수 있는 보조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 부재가 없어도 건물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죠. 보조 부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가 필요한 상태, 보수를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C급은 주요 부재예요. 주요 부재. 주요 부재가 손상, 결함이나 보조 부재의 결함이 생겼을 때, 이때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보수보다 보강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보수보다 보강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보강에는 보수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급은 주요 부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D급은 역시 D급, C급은 주요 부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한 상태인데, D급은 큰 결함이 발생해서 얘가 사용 제한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만큼 부재 결함이 심각한 상태라서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물을 D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급은 즉각 사용 금지합니다. 즉각 사용 금지해서 보강으로 얘가 해결될 수 있는 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축, 건물을 다시 짓는 걸 말하죠. 다시 짓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부터 E급까지 건물을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방법은 뭐다? 안전점검. 중에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 등급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재난관리법입니다. 재난관리법은 곧 나와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건축물의 붕괴 또는 파괴로 인한 재난 얘기하는데, 이때 이런 재난이 발생하려면 외부에서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 여기 가나 다라, 교량, 터널, 축대 옹벽, 지하철, 건축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나다라는 우리가 본 토목 관련 시설이죠. 많은 건축 관련 시설입니다. 이 가나다라는 그 크기가 굉장히 커요. 크고 얘가 자연재해로 무너졌을 때 건물이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크진 않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 보면 집중호우로 5송 지하차도 때문에 물이 차서 사람이 많이 죽었죠. 이렇게 매년 있을 수 있는 재해나 재난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안전 점검을 합니다. 축대 옹벽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축대나 옹벽이 제대로 안전 점검이 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입을 수가 있고, 건축물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11층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통해서 보수하고 보강해서 건물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인명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